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도서관과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정당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보유 자료를 공유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거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31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법령 및 정관례 등 필수 개정사항, 업무별 협조 요청 사항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9월 26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을 대상으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이 참석하는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선거와 정당에 관한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선거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 국회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과천청사에서 국회 도서관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선거정당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 자료를 공유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가 지식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거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도서관의 업무협약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사무차장과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 중앙선관위 송봉섭 사무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정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계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이 선거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 나아가 선거 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 정당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조합법령 및 정관례 등 필수 개정사항, 업무별 협조 요청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8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청사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불합리한 조합별 정관 등 내부 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위법행위 예방 단속, 계도 홍보와 관련한 협조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의 실무자가 참석해 조합장 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 등과 관련해 범죄 경력 결격 사유의 기산 시점을 명확화하고 각 조합별로 달랐던 피선거권 자격 산정 기준일 일원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선거관리 사무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 목록 일원화, 출자금 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선거인 명부 사본 교부 관련 규정 개선 등을 논의하고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관리 절차 사무와 위법행위 예방 단속과 관련된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2023년 3월 8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 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6일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9월 26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국고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토론회는 KBS, MBC,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정치, 외교, 안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허위 논평과 보도 등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정기간행물 발행업체인 인터넷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인, 대표기자인 A씨. A씨는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D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관위, B시갑 C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B시갑 지역에서 투표 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특정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후보 D를 포함한 C당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C당 B시갑 선거구 후보자 D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고 A씨는 후보자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던 건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역신문사를 운영하고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 A씨의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통해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언론인은 기사를 게재하기 전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검증과 확인을 거친 사실만 보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사람이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사람과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해 보도나 논평을 하는 경우에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사람이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사람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앞선 사례 재판부가 언급한 것처럼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이 보도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올바르고 공정한 인터넷 선거보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두어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유권자를 위한 공정하고 바람직한 선거 보도를 권장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보도 안내 자료를 발간해 배포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나 기자가 고발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언론인과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나 논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선거공약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 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실려 있습니다.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과 정책 공약마당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선정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는데 총 565건의 응모작 중 1, 2차 심사를 거쳐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정직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깨끗한 한 표, 내일의 건강한 조합을 만듭니다. 이 세 편이 선정됐습니다.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캐치프레이즈 3편은 앞으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스시 오마카세를 운영 중인 윤송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카세는 주방 안에 있는 셰프한테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주방장 특선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주방장 안에서 주는 음식을 주로 드시면 됩니다. 개인 젓가락은 다시 찾았을 때 내 젓가락이 있는 집이구나 해서 좀 남들과의 좀 차이점을 좀 주기 위해서 고안했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한 100일 됐는데 원래 본업은 건설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사이드 잡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은 일단 새벽에 아침에 일찍 투입하니까 작업 지시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와서 점심 준비 좀 하고 그 브레이크 타임 때 다시 현장 가서 현장 마감해서 여기 다시 도착하면은 이제 저녁 준비하는 거죠. 그 24시간을 좀 나눠서 잘 활용하는 게 좀 뿌듯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좀 있습니다. 어부 지인들한테 요즘 조항이 좋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야간 낚시나 아니면 그때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출조를 갔다가 직접 제가 해체 쇼를 해서 그 부위별로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운이 좋으면은 제가 직접 국산 참치를 직접 잡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부부가 자녀분들을 떼어놓고서 멀리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집 근처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먼 시간 안 버리고 와서 소요하지 않고 여기서 같이 부부가 오붓하게 맛있게 드시고 가면서 이런 가게를 차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저도 물론 저도 감사하죠. 맛있게 드셔주고 그런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그 좋은 음식 가지고서 그런 분들 계속 모시면서 분위기 좋게 좋은 음식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저의 선거에 대한 생각은 첫째도 신중, 둘째도 신중, 셋째도 신중. 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선택을 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거의 결과가 느껴졌을 때에 그게 이제 올바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